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한국 사회의 4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이 겪는 가장 큰 고민 세 가지를 다룬 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전환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보면서 그 고민들이 뭔지, 또 뭐 해법은 없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나 그 경제적 부담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빠지지 않는 주제죠. 뭐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지원 이것도 그렇고 또 집 문제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정말 걱정이 많을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은퇴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불안감,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걱정.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이 걱정의 내용이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르다고요. 아, 네. 그 지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면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환경 변화, 여기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직장 환경 변화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직장에서의 입지가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이걸 따라가기 벅차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조기 퇴직 압박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군요. 네, 바로 그런 거죠. 반면에 여성분들은 좀 다른 결의 고민이 두드러지는데요. 여성분들은 어떤 쪽인가요? 아무래도 결혼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일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잖아요. 아, 뭐 나이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예전 경력을 제대로 인정 못 받는다던가. 네, 맞아요. 또 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남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자료에서 해결책으로는 뭘 제시하고 있나요? 그냥 뭐 아껴 써라 이런 건 아니겠죠?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일단은 자기 재무 상태를 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요. 계획 수립이 먼저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재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면 커리어를 좀 전환한다거나 부업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대체 수입 파이프라인을 미리 만들어두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고요.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죠. 네. 경제적인 안정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볼까요? 경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아, 네. 건강. 이제 슬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요즘 붓죠. 하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도 높아지고, 뭐 체력이 떨어진다, 피곤하다, 이런 호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뭐 질병 예방? 이런 신체적인 측면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물론 뭐 정기검진 잘 받고 운동 꾸준히 하고 식단 관리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당연히 얘기하고요. 근데 그 못지않게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마음 건강이요? 아, 정신적인 측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 이게 결국 신체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아, 몸이랑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으면서 신체적인 불편함도 있지만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변화도 같이 오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좀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건강을 그냥 잃지 않아야 할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더 잘 보내기 위한 일종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네, 투자로서의 건강.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고민입니다. 관계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집을 떠나면 빈 둥지 증후군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도 뭔가 좀 새로운 국면,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역할이 바뀌거나
은퇴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망이 확 줄어들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맞아요. 이것도 참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한데 막상 닥치면 힘들죠. 그럼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시기를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관계 재정립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떠난 빈자리를 배우자랑 같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가는 걸로 채워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봉사활동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 기존 관계는 좀 더 깊게 만들고 새로운 관계는 또 확장하고 그런 거네요. 네, 그런 방향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심리 상담 같은 걸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가지가 결국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관계도 돌볼 여유가 생기고 또 건강해야 뭐 새로운 활동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장년층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와 도전을 겪는데 다만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남성은 주로 직장이나 커리어의 지속성 문제, 여기에 대한 불안이 좀 더 크고 여성은 경력 공백 후에 다시 일어서는 문제나 가정 내 역할 변화, 이런 고민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 이런 고민들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자료 전체에서 계속 느껴지는 메시지인데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변화를 좀 제대로 인지하고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면서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자세,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시기를 그냥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네, 그렇죠. 그 열쇠는 결국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거고요. 이게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곧 맞이하게 될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셨을까요? 네. 어쩌면 이 자료에서 나온 고민이나 해법과는 또 다른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의 중장년기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싶은지, 또 그 그림을 잘 완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